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이제 챕터 1 통계학의 이해, 자, 요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요,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과 그 한계, 그 다음에 엑셀의 통계 기능, 그리고 데이터 입력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통계학의 정의와 목적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우리가 통계학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또 AI 또 이런 얘기하면서 통계학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과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막 싫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통계학이 필요해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통계를 제껴놓고 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필요성 때문이거든요. 자, 이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자,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뭐 이공계열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에서도 이제 통계학을 이제 주로 기본적인 과목으로 이제 교양 과목으로서도 혹은 뭐 전공 뭐 필수로도 다루는 이제 그런 전공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과에서는요, 통계학을 거의 필수 과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냐 말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예전에 그때 이제 통계학을 수업을 했습니다. 수강을 했는데 하면서도 그냥 있으니까 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배우기는 배웠는데 수업 시간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물론 그 30년이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 수업 시간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부에선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진학을 더 하시면 할수록 이게 그때 이게 이래서 필요하니까 그때 했던 학습이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통계학은 우리가 보통 어렵게 느끼죠. 그러니까 왜 어렵냐? 통계가 진짜 어렵냐? 우리 고등학교 때 확통 이러면서 배웠었죠. 확률과 통계. 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용성 이래 버리니까 또 용어가 좀 이제 그 언어가 어려운데 이 범용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범용성의 문제. 자, 여러분들 통계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익혀야 할 그럴 용어들도 많고요. 자, 그럴 용어들을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면서 쓰란 말이에요. 자, 뭐 평균이란 말은 쓸 것 같아요. 근데 뭐 표준 편차나 뭐 분산이나 뭐 외도나 첨도 뭐 이런 거 쓰나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안 쓰니까 그냥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어떻게 이거 극복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통계학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가요. 자,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서,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예전에 드라마 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장금이가 원래는 그 궁궐의 수락관 의녀로 수락관에 있는 궁궐에 있는 수락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의녀가 됩니다. 근데 제주도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아픈 사람이 많은 걸 보고서 그 동네에서 먹는 물을 한번 맛을 보죠. 그러니까 물을 탁 먹어보니까는 염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느끼죠, 그걸. 근데 장금이 혼자만 느낍니다. 자, 이 정도로 미각이 뛰어난 어떤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에 나오는 그런 셀럽들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 그 사람이 어떤 생수를 탁 먹으면서
이거는 염분이 왜 이렇게 높지? 아마 0점 몇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자, 옆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기사화 해볼까? 해서 기사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납니까? 아니, 그 생수회사에서는 염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걸 기사화했다. 당장 소송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뢰할 만한 기관, 뭐 정부에서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생수를 다 조사를 해놓고 거기서 염분의 농도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송에 휘말릴 일이 생길까요? 전혀 없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 그대로 표시를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통계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는 어떤 의사결정, 자,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할 건데, 결국에는 모든 이런 과학적인 방법들이 왜 사용이 되느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쪽에서는 보면 조사나 연구 보면은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움직이더라, 뭐 이렇게 서술을 밖에 할 수 없지만 통계를 적용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험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사와 연구, 분석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획기적인 신제품의 홍보 방법을 봤더니 신문, 뉴스, 뭐 라디오, 인터넷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이 크더라라는 걸 수치화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뭐 효율성 이런 거 갖다 얘기한다 보면은 어떤 홍보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지 딱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계는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실증 자료를 제시를 해줘요. 수치로 딱딱딱 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치만 보면서 딱딱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준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인간은 소비 행동을 자기의 불만족에 있던 것을 만족으로 바꾸려는 그런 행동이다. 자, 소비 행동은 그런 것이다. 자, 이런 이론이 있는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선택한다면 뭐에 대해서 이끌려 가지고서 선택을 할까? 혹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거 해야 될까? 자,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라면 어디에 해야 될까? 자, 이런 실증 자료를 갖다 바로 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통계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는 어떤 수량적인 비교를 하죠.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조사자, 시기, 방법,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자, 그런 아주 그 불균형한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불균형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통계학입니다. 근데 통계학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두 가지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 영어 단어를 보면은 descriptive라고 돼 있죠. 설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 추론은 in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술을 한다, 설명을 하는 건데 뭘 설명을 하느냐? 자,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을 다 조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떼서 조사를 합니다. 요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요 표본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이 전체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 조금 떠드낸 요 표본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명력. 자, 그게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런 기술 통계.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됐다라면 요 전체를 가지고서 이 집단 특성이 어떤지 각각 추론을 해내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가 아니라 조그만 일부분을 가지고서 전체가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자, 요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계학의 목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의사결정이라 그랬죠. 모든 데이터,
자, 지금 데이터가 지금 뭐 2020년을 훨씬 넘었잖아요. 2021년, 이제 또 2022년으로 가겠죠. 2003년, 2023년, 2024년 갈 텐데 데이터가 아주 끝도 없이 나와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자, 근데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자, 코로나가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스크는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써야 돼도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될까? 비말 차단용 그런 그 병원에서 쓰는 그 한 겹짜리를 쓸까? 아니면 방진 마스크라고 돼 있는 앞에 필터가 달려 있는 그런 걸 쓸까? 그런 것도 다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데이터로 수치화를 하게 되면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자, 방진 마스크가 됐건 의료용 마스크가 됐건 자, 그걸 썼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라는 바이러스를 그게 필터링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필터링을 얼마만큼 해주냐? 딱 수치로 알려주죠.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는 거죠. 요약은요, 여러 가지 마스크들 중에서 가격은 이거고 뭐 결국은 어떤 게 좋더라 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여러 개를 갖다가 놓고서 수치화를 다 해줄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요거는 요약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얘는 95점, 얘는 98점, 그 다음에 얘는 100점 뭐 이렇게 요약을 해준다라면 의사결정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관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들끼리 무슨 연관이냐고요? 자,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마스크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자극을 얻고 더 좋은 마스크를 만들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 그런 연관성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 코로나 옮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네.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개월수마다 혹은 마스크 착용 시간마다 시간별로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 자, 그런 패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세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통계학이 왜 필요한지, 통계학의 목적,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첫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